좀 폭발적으로 복수 이게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다 죽이면 또 스토리가 너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더블로리팀 많이 기다렸는데 아이고. 제가 한 8시쯤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4시까지.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 주변에서 같은 늘 대화가 맞아. 봤어? 맞아. 막 이러면서 이게 한 달 전에 일부가 시작됐잖아요. 사이트 분노가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이걸 언제 한번 터뜨려야 되는데 좀 폭발적으로 복수 이게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다 죽이면 또 스토리가 너무. 생각보다 좀 우아하게 죽인 네. 것 네. 같죠? 두 명 죽었나요? 두 명 죽었죠? 2명 죽었죠. 그러니까요. 송명호하고 정재준. 그래서 통쾌했어요 저는. 김은숙 작가님 역시 다르시구나. 동훈이 좀 학교에서 쫓겨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 근무하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렇게 쌀쌀 맞아서 선생질은 어떻게 하니? 나 네 엄마야. 핏줄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니? 아이 또 숨어봐. 내가 못 참나. 근데 진짜 저런 엄마가 있을 거예요. 있을까요? 응?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식 인생 망신년이라고 표는 먹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날 또 버려? 학대받는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뭐. 두 번째 도약의 시기에서 또 나타나갖고 발목을 잡는 거잖아요. 악몽이 시작됐다. 가장 그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그 가족이거든요. 가족이란 거에 어떤 굴레에 들어가면은 되게 진흙탕이 되거든요. 저는 엄마가 도훈이한테 제일 큰 상처를 줬다고 생각을 했고 시즌 1보다도 사실 더 충격이었어요. 그런 엄마가 과연 있을까? 제일 힘들 때 울타리는 엄마거든요. 전화 다 해서 존지받는 장면 있죠. 저는 그 장면에서 너무 놀랐어요. 진짜 이게 죽는 거 아니면은 진짜 다른 게 생각날 게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돼갖고 학교에 첫 부임해서 꿈에 부풀어서 갔는데 갑자기 막 어떻게 상상도 못하겠어. 소름이 끼쳤었거든요. 동훈을 생각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막 눈물이 나왔어요. 어떻게 엄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또 찾아와서 자식 앞길을 막을 수가 있나. 차라리 좀비면은 죽이는데 근데 이게 엄마잖아.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볼고로 나타났어. 와, 나 진짜. 가족은 어떻게 버릴 수가 없는. 아무리 천륜이지만 끊을 수 있으면 그렇죠. 끊는 게 맞다고 봐요. 이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이게 드라마상에서는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니까 알려준다고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가족도 알려주지 말라고 신청을 하면 연락할 수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가족이지만 아버지나 엄마가 찾아올까봐 그렇게 해가지고 차단시키는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 느낌을 가졌어요. 바닷가에 가면 진흙탕에 뻘 있잖아요. 뻘 속에 있는 그 낙지 한 마리가 딱 나와서 뭔가를 끄집고 들어가듯이 천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뻘받침 같아요. 한 발을 빠지면은 다음 발도 빠지고 간신히 육지로 나왔는데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너도 여기서 살아야 돼 하는. 맞아. 벨 좀 해. 절대 창문 열면 안 돼. 그때 너무 떨렸어. 운전도해?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일단 계속 달릴 거야.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알거든.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줘. 엄마 진짜 개멋있어. 딸의 반응이 속도 정말. 모르고 너무 멋있다 그랬어. 박복했던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많은 거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연기자. 우리 선아는 알러지도 없고 건강하니 이것저것 다 먹여주세요. 저의 기쁨을 당신께 보내드리니 정원이 엄마하고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엄마는 이제 이게 모습이죠. 나쁜 사람한테 똑같은 그거를 가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딸을 사랑하는 그 얼굴 표정 있잖아요. 왜 그 운전하면서 막 무서워하다가도 딸하고 해변에서 막 놀던 생각하면서 확 그 웃는 장면 있죠. 그 이민 가서 있을 그 홈스테이 홈스테이 그 때 저기 얘기하는 주인분한테 우리 엄마들은 첫 마디가 그거거든요. 네. 밥 먹었니? 그리고 일단 음식을 해줘요. 이거는 가정폭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식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은 되게 그 절실했을 것 같아요. 무슨 큰 거를 바란 게 아니야. 그냥 밥만 잘 먹고 건강하게만 그냥 어디서든 엄마 입장에서 네. 너무 이게 가슴에 와닿는 네. 거예요. 정말 저도 그랬어요. 네,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울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엽기적인 그녀 하태연이 전전 남자친구 될 분한테 쓴 편지 이후로 감동적인 그 정도까지 가나요? 그래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결이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
살인 청부를 한 게 본인을 위해서 청부를 사실은 했다면 저는 그런 용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딸을 위해서 사실은 저는 용서를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청부살인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야? 그래도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거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죽이면은 엄마가 아빠를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청부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정리를 하자 그냥. 아니 근데 내가 꼭 죽는다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뭐 많은 남편이 사례가- 다시 뭐 치료를 받아서 아니요, 그 사람은 안 변하거든요. 꼭 죽인다는 그런 법은 없는 거죠. 저도 죽여야 된다고. 기회를 조금 더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뭔가가 달라진다면 그래도 아이의 아빠이고 하니까 그 사람이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나와서 꼭 죽이라니까요. 근데 죽이는 경우가 그래요? 열이면은 열 다 죽이진 않아요. 너무 액션 영화를 많이 보신 거 나의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왜 나의 이렇게 삶이- 죽여요? 아이도 키우는 분이. 나와 자식의 삶이 너무 계속 쫓긴다는 거죠. 청부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저기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개새끼네. 너무 통쾌하지 않아? 처음 맞았어. 처음 맞았잖아 하도영이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유전자만 물려줬다고 하는 나은 아빠, 내 자식이야라고만 알고 있는 거지. 나는 그동안 쌓였던 정은 기른 아빠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게 한 표예요. 그 성질 머리에 내 아이가 저쪽에서 크고 있다고 하니까 빡이 된 거지. 도는 거죠. 나중에 출국할 때 너무 개운한 표정으로 딸내미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도영 씨는 내가 볼 때 예솔이를 위해서 그렇게 여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본인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진짜요? 네, 왜냐면은 자기는 뺏기고 싶지 않은데 얘가 살아 있으면은 얘한테 질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저도 그 생각했어. 연진이 더 아프게 딸을 데리고 간 거야. 전이 아무리 좋아도 더 좋으면 더 뺏길까봐 빨리 도망갈 것 같아요.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훨씬 더 떼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거는 되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나은 정은 단 한 번이잖아요. 둘이 사랑해서 한 번 한 거밖에 없는 거고 기른 정은 걔가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쭉 긴 시간을 같이 있는 건데 기른 정이 당연히 더 그렇겠죠. 저 궁금했지. 박연진은 어디까지 버려질까? 어떻게 이래? 엄마가 딸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그래. 넌 네 딸하고 사이좋게 지내. 난 안 됐다 그게. 엄마! 여기 엄마 유형이 도훈 엄마 투다 여기는. 사실은 그 장면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나는 그 엄마가 그렇게 버릴 줄 몰랐었어요. 생각 못한 부분이었어. 저 교도소에서 만났을 때도 엄마 불렀는데 그 엄마 딱 외면하죠. 연진이 엄마 같은 경우는 되게 이기적인 엄마죠. 자기를 위해서 연진이한테 이렇게 다 한 거지. 부모님 엄마는 지킬 게 없는 밑바닥 인생에서 그냥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 어느 정도 상류층에 있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한 거죠. 그 살인 사건이 발생됐을 때도 그게 발각되면 자기가 또 추락하는 거잖아요. 네.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하는 거는 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엄마 같으면 딸이 그렇게 폭력을 취하고 나쁜 행동을 했으면 딸을 혼을 내고 다음부터 못하게끔 어떻게 딸을 뭐 교육을 시키든 어디 보내가지고 뭐 치료를 받게 하든 이렇게 먼저 하죠. 저는 복수 중에서 그 복수가 가장 큰 복수가 아니었을까. 엄마한테 버림받은 거. 네. 최강의 빌런들인 것 같아요. 험준한 산을 갈 때 보면은 베이스 캠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베이스 캠프에서 모든 걸 공급하고 하는데 인생이라는 어떤 그런 삶의 그걸 나왔을 때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하나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가정이라는 건데 그 베이스 캠프조차가 이미 포벌판인 거예요. 돌아올 곳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거의 저런 역할이 아버지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엄마로 와가지고 많이 엄마한테도 버림받고 또 딸한테도 버림받잖아요.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큰 버림일까요? 저는 딸한테 버림받은 게 훨씬 클 것 같아요. 아빠 모든 게 다 무너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연진이는 다 무너졌다고. 자식에 대한 그게 어떤 알맹이가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허전함은 그거는 또 저희 여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해서 우리는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았잖아요. 받은 사람한테 버림받는 것보다 내가 사랑을 베푼 사람한테 그러네. 사회에서 이렇게 나홀로 견뎌야 되는 수많은 동훈이가 존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좀 바라봐주고 관심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동훈이 같은 애들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걸 좀 돌아봐야겠다.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화목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탄 나오나요? 예? 3탄 나와요? 일단 그 엄마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거 이 같아요. 작가님이 정말 인간 군상의 최하의 군상들을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 엄마들의 군상이었어요. 저런 엄마들 거의 없었거든요.